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상상 초월 무식한 여자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온 여자이기도 하네요. 그만큼 제 파혼은 미치도록 힘들었습니다. 이 남자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해도 힘든 게 부부 생활이라는데 이 집구석이랑 엮이면 제 명에 못 살겠다 싶었죠. 제가 평생 살면서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랍니다. 파혼을 결심할 만큼 시어머니의 만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 30이 돼가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내가 원하던 취업에 쉽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다른 친구들은 다들 좋은 직장 다니며 몇백만 원씩 월급 받아가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집에서 추리닝에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력서나 내고 있으니 무슨 연애를 할 수 있었겠어요. 나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갈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제 마음만큼 일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 운이 좋게 20대 후반에 어느 한 대기업에 이력서를 냈는데 하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합격해서 입사하게 되었죠.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께 매달 용돈 받으며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저도 제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첫 월급 받아서 부모님께 23만 원 남기고 전부 드렸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얼마나 기쁨에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러시면서 제게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우리 딸 이제 좋은 직장도 구했으니 시집만 가면 되겠다. 나도 예쁜 손주들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구나. 헉, 갑자기 결혼이라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동안 한 번도 엄마한테 남자랑 연애한다는 소리를 못 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 엄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게 한 번 툭 뱉으신 거였죠. 그때는 엄마한테 우선 직장 좀 적응하고 나중에 알아서 좋은 남자 데리고 오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연애보다 일과 돈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러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죠. 회사, 집 이렇게만 반복하다 보니 인연을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찼고 하도 부모님이 언제 시집 가냐고 성화여서 결혼 정보업체에 등록하기로 했어요. 친구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본인도 가입을 했다면서 말이죠. 등록을 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결혼 정보업체에서도 등급이라는 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여자치고는 나이가 많은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왔어요. 이렇게 등록하고 나면 저와 어울릴 만한 사람을 추천받게 되는데 어느 날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딱 어울릴 만한 사람이라며 남자의 프로필을 보내주더군요. 나이는 43살이었는데 얼굴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았고 믿음직스러운 얼굴에 호감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만나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처음 만난 남자친구의 모습은 듬직하고 인상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첫 만남인데도 어색하지 않게 대화가 오고 갔었고 몸에 매너가 밴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그런 모습에 호감이 갔었던 건 사실이에요.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저녁 시간이 돼서 같이 밥을 먹자며 제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혹시 수진 씨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그거 드시러 가시죠? 아, 네. 저 닭발 좋아해요. 닭발은 생긴 게 좀 비호감이라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못 드시면 다른 거 드셔도 돼요. 네? 닭발이요? 아, 네. 저도 닭발 좋아합니다. 좋아요.
요 앞에 닭발집 있던데 거기로 가시죠. 그렇게 우리는 첫 만남부터 어색한 자리가 싫어서 내숭 떨지 않고 닭발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남자, 제게는 그렇게 잘 먹고 좋아한다면서 한 번도 입에 못 대는 거 있죠. 알고 보니 본인은 먹을 줄 모르면서 저를 배려해주기 위해 좋아한다며 데려온 거였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을 생각해주는 모습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자상하게 저를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을 실수하는 바람에 과장님에게 잔뜩 깨지는 날이 있었어요. 정말 화장실에서 눈물 콧물 다 나올 정도로 힘든 하루였죠. 그 덕분에 저는 그날 야근을 해야만 했고 밤 10시가 돼서야 퇴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야근하고 회사에서 나오는 길이었는데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손에는 맥주캔이 든 봉투와 다른 손에는 간단한 안주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힘이 나서 반갑게 인사했죠. 오빠, 이 시간에 여길 어떻게 왔어? 아까 통화하는데 네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길래 왔지. 오늘 안 그래도 진짜 힘들었는데 얼굴 보니까 힘이 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었네요. 결혼은 지옥이라면서 왜 다들 결혼하고 사는지 알겠더군요. 이 남자와 결혼하면 기쁜 일도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면서 남은 인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정한 남자였어요. 나이도 작고 결혼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갔죠.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결혼을 결심했던 제가 왜 파혼을 했냐고요? 연애하는 동안 눈이 흐려지고 결혼하면 시력이 돌아온다고 하죠. 연애하면서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니까 사람 속을 터지게 했어요. 콩깍지가 씌어있던 저한테 이렇게 속 터지는 남자였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이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꼭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했죠. 상견례 날짜 잡기 전에 미리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리 친해지면 좋으니 흔쾌히 약속을 잡았죠. 남자친구도 제가 어머님과 잘 지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뵙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댁으로 갔어요. 긴장하며 들어갔는데 인자한 모습으로 절 맞이해주는 모습에 제 긴장도 풀렸죠. 어서 와요. 듣던 대로 미인이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머님은 생각보다 저를 더 반겨주셨고 가벼운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쓰다 보니 그때 제가 먹었던 밥은 쥐약이었어요. 잘 먹여놓고 나니까 어머님은 커피를 가져오셨고 그때 본색을 드러내셨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아직도 절 이길 만한 시어머니를 만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은 그 아줌마는 아직도 그러고 사냐고 묻곤 합니다. 친구라서 편들어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잘 엎었다고 하실 거예요. 어머님의 본론은 며느리 시험이었죠. 저는 제 귀로 듣고도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나름 좋은 대학 나왔고 대기업 취업 준비하면서 수많은 공부를 했었지만 살다 처음 듣는 소리였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 되물었습니다. 며느리 시험이요? 제가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요리 실력이나 그런 거 보는 건가요? 그건 시험을 통과해야 보는 거고
너나 우리 아들 한평생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겨우 만났는데 네가 어떤 앤지 정확히 알아야 결혼을 하지. 아, 그래요? 그럼 정확히 어떤 시험을 보는 건데요? 일단 내가 혹시 빠뜨릴까 봐 리스트를 좀 적어봤어. 자,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언가 가득 적힌 종이를 내미셨고 그걸 본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예비시댁에 미리 인사를 온 게 아니라 대출을 받으러 왔나 싶었죠. 왜냐면 종이에는 1. 부모님 등기부 등본 재산 내역 2. 제 월급 명세서 3. 연말 보너스 금액 4. 제 명의로 된 채무 내역서 5. 건강검진 기록표 등 이런 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빽빽이 적어 놓으신 거 있죠?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에 대해 미리 알고 싶다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럼 내가 너랑 마주 앉아서 뭘 알아가겠니? 혈액형 물어볼 것도 아니고. 제 월급 명세서나 보너스 금액, 대출 조회서는 이해하겠는데 부모님 재산 내역이나 등기부 등본은 왜 궁금하세요? 네 근본이 어떤지 알아야 우리 집에 들이지. 변호사 남편 얻는 게 뭐 쉬운 줄 알았어?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결혼은 현실이지만 이건 너무 현실판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취조하듯 나오니까 좀 기분이 상했어요. 게다가 찬찬히 보니까 건강검진 결과지까지 요구했죠. 이건 또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은 뭐가 문제냐는 듯이 말하셨어요. 어머님, 그럼 제 건강검진 기록은 왜 필요하신 거예요? 혹시 제가 아픈 거 숨기고 결혼할까 봐 그러세요? 우리 집 장손이랑 결혼하는데 애는 낳을 수 있는 몸인지 아프지는 않는지 다 알고 결혼해야지. 괜히 결혼했다가 아프다고 들어놓으면 누가 네 수발을 들어. 참나, 살다가 아프기라도 했다간 소방 맞고 쫓겨나겠구나 싶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다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자기 아내 될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말리는 신용이라도 할 법하지 않나요? 저야말로 처음 만난 지 2시간 만에 이런 걸 요구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머님이 너무 당당하게 몸에 힘을 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집도 이렇게 결혼하나 착각을 할 정도였죠. 어머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는 남자친구가 정말 야속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반박할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저는 일단 알았다고 대충 둘러대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배웅해 주겠다며 뒤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예비시댁을 나온 저는 남자친구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왜 가만히 있어? 지금 나한테 요구하시는 서류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미안해. 나도 엄마가 그런 걸 요구할 줄은 몰랐어. 기가 막혀서 나 이거 절대 준비 못해. 안 할 거야. 이거 요구 계속하신다면 나 오빠랑 결혼 못해. 사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동네에서 장사 좀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하도 그때 돈 떼먹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의심이 좀 많아. 그 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걸로 집안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우리 아빠도 10원 한 장 그냥 못 쓰고 사셔. 퇴직하고 나오는 연금도 엄마가 관리할 정도야. 에휴, 어차피 우리 엄마랑 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 내가 중간에서 잘 편들어 줄게.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직업병이니까 이해해달라니. 그래도 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40 넘은 아들이 장가 잘못 가면 정말 되돌리기 힘드니까 걱정하는 엄마 마음이겠지 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요구한 서류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언제쯤 준비되냐며 재촉하더군요.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알겠다고만 하고 차일피일 미뤘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너무 사람을 질리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 속에 있는 얘기를 말해버렸죠. 어머님, 저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바쁜데 자꾸 이렇게 전화하시면 어떡하세요? 뭐? 너 좀 이상하다. 너 혹시 네 몸에 문제 있니? 어디라도 고장나서 나한테 안 가져오는 거야?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몹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어머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건데요. 요즘 예비 며느리한테 이런 거 요구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이러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님 전화 받지 않을 겁니다. 뭐? 뭐? 너 말 다 했니? 잔말 말고 이번 달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나 결혼 안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거사. 예비 시모는 그렇게 작심한 듯 말을 했지만 저는 솔직히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지만 어른다워야 어른이죠. 무작정 말도 안 되는 걸로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키려는 예비 시모를 보고 저는 순순히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해지나 싶더니 또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거 있죠? 어느 날 집에 와서 같이 차나 한 잔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서류 같은 걸 말씀 안 하시길래 이제는 포기했나 싶어서 알았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저는 그날 정말 기가 막힐 일을 겪게 됩니다. 아니, 이런 집이 세상천지 또 있기는 할까요? 차를 마시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다 집에 가려고 일어나려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어딜 가냐며 물으셨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고 아버님도 곧 들어오신다는데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부엌에서 장바구니를 꺼내오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에게 장바구니를 들어보이며 말하시더군요.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 퇴근하고 온다고 했어. 저녁 같이 먹자꾸나. 어여 손 씻고 주방으로 좀 와. 네? 뭘 놀래? 같이 밥 먹자는데. 그 대신 네 음식 솜씨 좀 봐야겠구나. 돼지고기랑 재료 사놨으니까 내 앞에서 우리 아들 먹일 돼지 김치찌개 끓여봐. 우리 아들이 잘 먹으면 합격. 밥을 남기면 불합격.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요?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이런 걸 시키면 제가 오지 않을까봐 괴팍한 꾀를 썼던 겁니다. 차 한 잔 마시자면서 불러서 자기 눈앞에서 면접을 보게 한 거였죠. 남자친구 직업이 변호사였으니 망정이지 검사였으면 얼마나 더 유난이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어머님은 남자친구도 불렀다며 같이 저녁이나 먹고 가자고 했어요. 요즘에는 결혼 전에 김장하는 자리에도 안 부른다던데 예비 시모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죠? 다행히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서 엄마에게 이것저것 음식을 배웠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깟 김치찌개 정도는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분고분 예비 시모의 말을 들었다가는 제가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예비 시모에게 저 혼자서 준비할 테니 어서 가서 쉬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소심한 복수를 시작했어요. 국물에 간장 듬뿍, 설탕 듬뿍, 고춧가루 듬뿍, 소금 듬뿍, 정말 보이는 대로 간도 보지 않고 다 넣어버렸습니다. 제 기분처럼 다 꼬라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30분 후 남자친구가 퇴근하고 시모의 집으로 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아침에도 봤으면서 1년 만에 보는 사람 마냥 얼굴을 쓰다듬고 껴안고 옷을 받아들이는데 참 눈뜨고 못 봐줄 정도더군요. 그리고 식탁에 저와 예비 시모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서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의 비주얼은 나름 괜찮았어요.
제가 끓였어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더군요. 그리고 10초 후 예비 시모와 남편은 국물을 떠먹더니 바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게 찌개야? 소금물이야? 간장물이야? 너 지금 찌개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휴, 어머님 입에 안 맞으신가 봐요. 나름 열심히 끓인다고 끓였는데. 야, 네가 한번 맛을 봐봐.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인지. 너 이거 보니까 우리 놀리려고 억지로 그랬지? 맞지?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 김치찌개 한 번도 안 끓여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다 넣으면 맛있을까 봐 다 집어넣었죠. 근데 제가 소금이랑 간장량을 조절을 잘못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이건 아무리 봐도 고의로 우리 한번 엿먹이라고 끓인 거 맞아. 그러면서 남자친구를 향해 묻기 시작하더군요. 아들, 네가 봐도 심하지? 이 시애미 죽어보라고 그런 거 맞지? 저는 그 순간 예비 남편에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말 잘하라면서 말이죠. 제 눈빛에 다행히도 눈치를 챈 남자친구는 아니 엄마 맛있기만 한데 좀 짜긴 한데 물만 좀만 더 넣으면 처음 치고는 잘 끓인 것 같아. 이거 끓이느라 고생했겠어.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를 약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시키실 거면 저한테 미리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준비를 해오든 어떻게 하든 하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당돌하게 말씀을 드리자 혼자 가슴을 치시면서 화를 내시며 그만 가보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있죠. 본인 뜻대로 안 됐으니 열이 받을 만도 하겠죠. 아무튼 그날은 저의 소심한 복수로 인해 통쾌하고 시원한 하루였네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때부터 일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주쯤 지났나 어머님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대뜸 주말에 좀 보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건데 내가 너희 엄마랑 몇 가지 상의할 게 있어서. 저희 엄마랑요? 그럼 상견례 날짜 잡고 그냥 가족들 다 모였을 때 하는 게 어떠세요? 뭘 그렇게 하니? 그리고 집안의 여자들끼리 해야 될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어머니께 말씀 잘 드려서 약속 좀 잡아봐라. 어머님은 부탁을 하는 게 약속 잡으라며 통보를 하고 끊으셨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었는데 어쩌겠습니까?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드러나 보자시면서 그곳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는 뒷목 잡고 쓰러질 뻔 하셨답니다. 어머님을 뵙고 온 저희 엄마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저를 부르시더군요. 저는 그날 엄마 딸로 살면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화난 모습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이 내려가지 않는 듯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말하셨어요. 이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저런 집구석에 시집 보내려고 내가 너 키운 거 아니야.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일단 진정 좀 하고 천천히 말해봐. 씩씩거리며 말하는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봤고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변호사 사위 타령을 했던 겁니다. 저희 엄마는 예비사돈 미리 본다고 깔끔하게 하고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껌을 씹으며 들어오셨대요. 너무 황당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엄마 이어지는 말은 저마저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식당에서 만나 각자 메뉴판을 보며 메뉴를 고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덮고는 종업원을 부르셨고 저희 엄마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음식을 마음대로 다 시켜버렸죠. 당황한 엄마를 보며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자주 온 곳이라 잘 알아요. 맛있는 것만 시켰으니까 한번 맛보세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고 첫인상부터 진짜 별로다 싶었는데 음식을 기다리면서 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더 엄마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했죠. 사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어디 내놔도 안 꿀려요. 우리 애 좋다는 애들 많았는데 저도 일반 회사 다니는 애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올 줄은 몰랐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은 변호사 사위 보는 건데 저는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며느리 드리는 건데 좀 억울해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소리를 대놓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남의 집 자식이 안 귀한 게 아닌데 어쩜 저렇게까지 나올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호사 아들 타령을 하면서 제일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게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는데 누가 봐서 변호사 아들 둔 사람이라고 보겠나요? 아니 그렇게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제일 막 나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참 웃겼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맛있는 거 알아서 시켰다더니 저희 엄마 앞에 두고 어찌나 쩝쩝거리면서 먹던지 엄마는 밥맛이 떨어져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 했죠. 기본적인 밥상 매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따져대는지 엄마는 이때부터 이런 집이랑 사돈 맺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셨고 시어머니와 한판 붙기로 다짐했대요. 다시 생각해도 엄마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엄마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 미친 여자의 만행을 저한테 똑똑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면서 말이죠. 엄마가 들려준 음성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전 시어머니가 엄마랑 싸우려고 만나자 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이 얼마나 심했는 줄 아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쩝쩝거리며 먹는 것도 모자라 입안에 음식을 가득 문 채로 말했다고 했죠. 변호사 사위 보는데 집은 준비하셨죠? 난 일반 회사 다니는 평범한 며느리 보는데 집이라도 해와야 계산이 맞죠. 제가 이런 계산은 또 빠삭해요. 입안의 음식물은 다 삼키지도 않고 말해서 내용물은 다 튀어나오는데 밥맛이 나겠나요? 엄마는 밥맛도 떨어졌는데 말하는 꼴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셨죠. 엄마는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어요. 제가 뭐 중소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 나와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 다니는데 꿀릴 게 없었죠. 자꾸 변호사 사위 보려면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하는데 기분이 더러웠대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서 말했죠. 저기 사돈, 제 딸은 대기업 다녀요. 동네 구멍가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 다녀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변호사 아들이 집 마련할 돈도 없답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말을 듣고 급격히 표정이 굳으셨고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비장하게 말했답니다. 또 무슨 개소리를 늘어놓으려고 먹던 것도 멈추나 했대요. 근데 밥 잘 먹고 한다는 소리가 저희 엄마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뱉어낸 겁니다. 저는 엄마한테 그날 시어머니와 약속을 잡아들인 걸 후회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목소리로 저희 엄마에게 말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자 집안으로 그런 맨몸으로 딸 보내시게요? 사돈이야말로 집 해줄 돈 부족하면 차라도 한 대 뽑아주세요. 벤츠 중간급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돈은 마련할 수 있으시죠? 사돈, 제가 없어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막말로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는데 그거 못 해주겠어요? 그럼 벤츠 하나 뽑아오세요. 제가 애들 결혼하고 나면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줄게요. 우리 아들이 입이 좀 까다로워서 제 음식 아니면 잘 못 먹어서요. 이 말을 들은 엄마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고 들어봐야 속만 터질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리치셨죠. 아니, 이 여편네가 미쳤나? 변호사가 뭐라고 유세를 떨어? 당장 여기 식당만 나가도 천지에 깔린 게 변호사 사무실이야. 판검사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리고 우리 딸은 뭐 아무거나 먹는 줄 알아? 걔 나 없으면 못 자는데 그럼 난 신혼집 들어가서 먹고 자야겠네. 뭐요? 진짜 격 떨어져서 못 들어주겠네. 이 결혼 없던 얘기로 하죠. 누가 할 소리를 짓거려. 입에 붙은 밥풀이나 떼고 말해요. 그 나이 먹고 밥상머리에서 진짜 예의 없게 구는 게 누군데? 엄마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가방을 챙겨서 식당을 나오셨고 저한테 와서 시어머니와 있던 일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그렇게 자기 아들만 잘났는지 어이가 없었죠.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런 집안이랑 엮이기 싫다 하셨고 죽어도 결혼해야겠으면 천륜을 끊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천대받으면서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딸 가진 엄마라면 이런 집에 보내고 싶겠어요? 잘 키운 내 자식 사위가 판검사라도 절대 안 보내고 싶겠죠. 우선 엄마께는 제가 잘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저에게 전화를 했죠. 우리 엄마 만나서 그 난리를 쳐놓고 저한테 또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었고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내가 말한 서류 왜 안 가져와? 빨리 가져와야 내가 이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지. 그리고 너네 엄마 어제 만나봤는데 너무 경우가 없더라. 너 인성검사도 받아와.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세요? 지금 말 대답하니 싸가지 없는 게 아주 그 엄마의 그 딸이네. 누가 친엄마 아니랄까 봐. 기가 막혀서 제가 곧 건강검진 결과지 들고 갈게요. 전 어머니 대답을 끝까지 안 듣고 끊어버렸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났죠. 세상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대놓고 부모님 욕을 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 욕을 한다는 건 어머님 인성이 바닥이라는 걸 보여주는 꼴이었죠. 그리고 이 결혼을 해봤자 어머님 때문에 이혼할 게 뻔했어요. 살다가 이혼하느니 그냥 파혼을 하자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당한 게 있어서 이대로 고분고분 파혼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비 시어머니께도 한 방 크게 먹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죠. 바로 시어머니 자격 시험이었습니다. 유치하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전략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원하던 며느리 자격 시험 서류 가져다 주는 척 시댁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절 반겨주는데 얄미워서 들고 있던 종이를 면전에 던지고 싶었죠. 그래도 그건 너무 시시하니까 꾹 참고 거실로 가서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은 서류를 꺼내보라고 하셨고 어머니께 준비해온 걸로 드렸죠. 서류 봉투를 열어서 확인한 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물으셨어요. 아니, 가져오라는 건 안 가져오고 이게 뭐니? 저도 어머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을 잘 알아야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 자격시험 서류예요. 너 지금 내가 그것 좀 가져오랬다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어머님은 기가 막힌다면서
서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준비해온 리스트를 보면서 표정이 점점 더 똥 씹은 표정으로 변해갔죠. 어찌나 고소하던지 제가 억울했던 게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인정 못하겠다는 얼굴로 말했어요. 내가 48년치 건강검진 기록을 너한테 왜 줘야 하니? 너 나 데리고 살 거야? 어머님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머님 병수발은 누가 들어요? 죽는 날까지 건강하셔야죠. 저는 어머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요구하면 말도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다 짚고 넘어가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은 상태였죠. 전 어머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보험 내역도 준비해 주세요. 말년에 보험 없이 아프면 병원비 엄청 깨져요. 기가 막혀서 원.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보험 내역, 재산 내역에다가 건강검진까지 해서 바치라는 거야,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결혼 후 제가 하는 일에 어떠한 간섭도 안 하겠다는 각서도 있는데 제가 꼼꼼히 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라도 빠지면 시어머님 자격 박탈이에요. 어머님은 화를 내면서 종이를 저한테 던지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왜 하냐며 노발대발 하시는 거 있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처음부터 서로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저한테 먼저 당당하게 준비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화를 내는 게 어이가 없었죠. 머리가 나쁘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나 봐요. 애초에 저한테 말도 안 되게 며느리 자격이고 어쩌고 했던 게 그냥 기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안 그러고서야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머님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였죠. 저는 서류를 던지며 노발대발하는 어머님을 보며 탁자를 세게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저 수준 떨어져서 어머님이랑은 더 얘기 못 하겠네요. 그리고 어머님 하는 거 보니까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안 봐도 뻔해요. 대단한 어머님 아들 평생 데리고 사세요. 방금 시어머님 자격 시험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입이 떡 벌어졌고 전 코웃음을 한번 쳐주고 나왔네요. 제가 집을 나오니까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죠. 아줌마, 방금 시험 탈락하셔서 시어머니 노릇 이제 못하세요. 전화도 자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개소리 많이 들으면 제 귀만 아프죠. 그리고 얼마나 떽떽거리는지 다 들어주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전 그날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했어요. 그날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알아누워서 끙끙 앓는다고 전화가 왔죠.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쪼고 몰아붙일 때는 가만히 있더니 어머님이 알아누우니까 쪼르르 전화하는 꼴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전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자세한 건 어머님 일어나시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더 말해봐야 우습잖아요. 그 잘난 변호사 아들 붙들고 또 얼마나 씹어댈지 예상이 갔습니다. 제 파혼이 이렇게 쉽게 끝났을 것 같나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파혼도 이혼만큼 좀 힘들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지금 예비시댁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계기는 남자친구의 친구로부터 제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친구는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여행도 같이 가고 술자리도 많이 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오래 보다 보니 정이 들어서 친해질 수가 있었죠. 근데 세상에나 제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자기한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건을 남자친구에게 맡겼는데
글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더니 결국 소송에서 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었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저를 찾아와 남자친구의 과거를 털어놓게 됩니다. 수진 씨, 이제 와서 제가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 수진 씨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사실 그놈 한 번 결혼한 이혼남이에요. 애기도 있고요. 네, 뭐라고요? 이혼남이라고요? 그리고 애기까지요? 네, 그 전 재수 씨도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집안 시집살이 못 버티고 도망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불알 친구라서 양심에 찔려 미안했지만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남자친구의 친구는 남자친구가 이혼했던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이거 사기 결혼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자기 아들 흠이 있으니까 저를 그렇게 추궁했던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지 않나요? 신분 세탁을 하고 그 집안에 나를 앉히려고 했다니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라더니 모자가 나란히 사기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사기꾼 집안이라 그렇게 사짜 집안이라고 목에 힘 빳빳이 주고 다녔었나 봐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변호사라고 갖은 주책을 다 떨더니 사기꾼이었네. 너 돌싱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러자 당황한 남자친구가 횡설수설하며 말을 하더군요. 그게 나는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면 장가 못 간다고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정말 미안해. 뭐? 변호사가 돼가지고 엄마 뒤로 숨냐? 이 비겁한 새끼. 네가 그러니까 멀쩡한 여자도 도망을 가지. 니네 엄마가 좋아하는 서류 집으로 많이 갈 거야. 꼼꼼하게 읽어봐. 저는 남자친구도 너무 괘씸했고 이 사기꾼 모자에게 한 방을 매기려고 고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만 속인 게 아니고 그 결혼정보 업체도 속인 거죠. 기가 막혀서 저는 당장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혼남을 소개받아서 결혼까지 할 뻔했다며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했죠.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는 애초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할 때 이혼 사실을 숨겼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업체에 알렸고 전 가입비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회사는 남자친구를 고소했어요. 죄명도 참 대단해요. 바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죠. 변호사가 남의 영업장에서 영업방해라니 참 대단한 경력 하나 생겼다 싶었네요. 저라고 가입비만 돌려받고 입 닫았을까요? 저야말로 긴 기간 동안 시달렸는데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혼인빙자 사기죄,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싹싹 빌더군요. 고소할 거면 나만 고소해. 변호사가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면 밥줄 끊겠다는 거잖아. 아줌마, 저는 정신적인 피해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당장 미쳐버릴 것 같은데 고소라도 해야죠.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아들 변호사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는 뭐 막 산 줄 아세요? 이런 사기나 당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면 직업의식이 있어야지. 법 공부했다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살면 되겠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저한테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내쳤습니다. 저런 비겁한 모자는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죠. 그렇게 명예가 중요했으면 똑바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법을 어기면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건데
저런 사람이 누굴 변호하겠다고 명예를 지키려고 드나요? 그리고 스스로도 속이는데 법정에서 위증이라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무늬만 변호사인 사람한테 스크래치 제대로 내겠다고 다짐했죠. 저희 엄마는 파혼한 딸 기특하다며 칭찬해 주셨죠. 전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전화하는 어머님께 그 잘난 변호사 아들 키워내셨으면 어머님도 변호 받아보세요. 이런 문자를 끝으로 번호를 차단했어요. 아버님도 몇 차례 전화가 오긴 했는데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세 식구가 알아서 잘 살겠죠 뭐. 저는 절대 소송 취하 안 하고 끝까지 가려고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방어도 못하고 살면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에 먹칠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원래도 결혼을 급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저희 부모님도 이 사건 이후로 결혼을 재촉하지 않으세요. 평생을 함께 살게 될 동반자를 막 고를 순 없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부족함은 채우고 또 안 맞는 부분은 서로 다듬어가며 맞춰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던 걸 해지했습니다. 완벽한 상대를 고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과 남은 여생을 얼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로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죠. 알 수 없는 인생인데 불행도 같이 이겨낼 수 있어야 부부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보신 모든 시청자분들은 저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사기 당하지 마시고 이 좋은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다들 건강하시고 축복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